방송인 강용석 씨가 또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불륜 스캔들인데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누군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 방송인 강용석 씨 그동안 좀 잠잠한가 했더니 결국엔 또 이런 피소를 당했군요. 그렇죠. 이 지난해 증권가 정보지로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돌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여인과 홍콩으로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내용의 정보지였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 변호사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 나이가 46인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 이렇게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 이건 정치적인 그냥 스캔들인 것 같다라고. 누군가 나를 음해한 거다?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방송을 보고서 정보지에 불륜 상대로 나왔던 여성의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아, 그 여성의 남편이? 그렇죠. 예. 그 소송을 건 이유는 이래요. 강용석 변호사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탄냈는데 그래놓고는 방송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치부하면서 웃어 넘기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예. 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1억 원? 배상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 간통 이런 죄는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민사로 소송을 그렇죠.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간통은 또 예전에는 형사적으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했지만 지금 그런 제도 자체가 이제 사라진 거니까요. 네. 자, 그럼 강용석 씨도 뭔가 입장을 내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직접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 내용을 봤을 때 뭐 별다른 증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몇 번이나 거듭해서 방송에서 밝혔듯이 전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당시에 찌라시에 어떤 얘기들이, 그러니까 찌라시라는 게 이제 증권가 정보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실렸었는지 그것도 중요한 내용들이 당시에 그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내용이 돈 건요. 미시 USA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처음 글이 올라와요. 목격담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변호사인 방송인 K씨가 이 마스크를 쓰고 부인과 홍콩으로 놀러 왔더라. 이렇게 목격담이 하나 올라옵니다. 예. 그런데 그 글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 여자가 사실은 부인이 아니라 유명 파워블로거 D씨다. D씨다. 네, 이런 글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누리꾼들이 찾아보니까 이 파워블로거 D씨의 블로그에 실제로 그 날짜에 홍콩에 갔었던 이런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예. 사진이 올라왔고 이 여성이 야경을 찍었어요. 찍어서 올렸는데 그 야경 유리창에 마스크를 쓴 남성의 윤곽이 보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본 누리꾼들이 저 얘기가 맞나 봐 라면서 이야기가 퍼졌고 그게 결국은 증권가 정보지로까지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 D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마치 저 루머가 정말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의 발언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셔야 될 텐데 강용석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불륜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6살에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 마포을하고 뭐 서울에 한 7군데 정도 지구당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거든요. 원래 그런 거 공모할 때쯤에는 그런 게 막 터져나와요. 조수진 차장. 네. 자,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인 사람이 저런 식의 얘기를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정치적 음해설을 본인이 또 제기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공천심사, 특히 총선 앞두고 공천심사 때는 별의별 투서가 다 들어옵니다. 예, 제가 알기만 해도요, 지난 총선 때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의 경우에는 남동생의 부인과 간통 혐의가 있다. 예. 아주 적나라하게 이런 편지가 당에도 접수가 됐지만 저를 비롯해서 언론인들에게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해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저걸 어떻게 입증을 할지 양측이 다 지금 이제 공방에 앞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그런데 이 파워블로거 D씨하고 네. 강용석 변호사가 실제로 인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아는 사이인 것은 맞습니다. 아는 사이인 거는 팩트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지난 예. 2013년에 이 주부 블로거들이 무더기로 피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한 여성 파워블로거 Y씨가 자신의 남편을 욕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Y씨와 친한 그 주부 블로거들이 그 글을 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Y씨의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이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친구였던 블로거 여성들을 고소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 Y씨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고소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혼 소송을 봐주고 있었던 변호사를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변호사가 바로 강용석 전 의원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알고는 있었는데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는 뭐 두 분만 알지 않을까, 그죠? 남편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김태현 변호사, 예. 무슨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언론에 나온 얘기 그리고 증권과 정보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뭐 이제 아직 뭐 오늘 소장 제기했다는 얘기고 소장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뭐가 있는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소송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 남편 쪽에서 어떤 입증 자료를 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아마 증거 자료를 입수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사실은 이게 글쎄 뭐 그 남편과 이 관계를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증권과 찌라시의 정보지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만약에 남편이 움직여서 만약 증거자료를 채증을 하게 했다면 설사 두 사람이 홍콩에 간 거, 예를 들어서 뭐 홍콩에 간 거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보면 날짜가 있으니까 일치하는지 아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나요? 그거는 이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 되냐면 그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두 사람 예를 들어서 강용석 변호사와 그 무슨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여권 출입국 기록을 출입국 관리소에다 조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홍콩에 같은 날 가서 같은 날 들어왔는지 여부는 밝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둘이 뭐 같이 만났는지 같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남편 측에서 입증하기는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결국에는 저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용석 변호사 측은 나는 안 했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예. 그 남편 측에서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뭐 어떤 그 간통혐의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두 사람이 홍콩에 밀월령을 가서 같이 뭐 어떤 지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는 즉 정신적인 불륜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남편 측 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는 자, 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소송이었는지는 지금 저희들도 알 수는 네.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소장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강용석 씨는 방송인인데 아무리 외국에서라도 쉽게 바람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진 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쉽게 믿기지 않는데 불륜 당사자의 남편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남편의 주장에 근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진실이 궁금합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무고가 되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간통죄도 이제 없어졌지만 형사적으로 어떤 고소를 했는데 그게 허위로 드러났다 그러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무고의 문제는 생기진 않을 거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면을 맞다. 그래서 강용석 그 변호사가 정말 뭐 불륜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한 가정을 파탄낸 거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인데 만약에 반대로 강용석 변호사가 반론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왜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게 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사실 지금 뭐 방송도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생 하나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법원에서 가려지겠죠. 이게 지금 재판의 시작이니까 향후에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재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지켜보시면 뭐 진실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을 정청래 의원 지역에서 마포을에서 했었는데 다음 총선에 좀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한다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일단 강용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8대 국회 때까지는 그 현역 의원 시절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별명이 그 고소왕. 사안마다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면서 고소를 하는 예. 이런 것 때문에 고소왕이라고도 불렸고 또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그런데 이 낙선을 하고 나서 아주 방송인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뭐 재담꾼이라든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래서 이 방송활동 자체가 정치 재기를 위한 활동이다. 이런 분석을 나왔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청년들이랑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강용석 씨가 저기에 가서 사회를 보는 그런 장면인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또 친분을 많이 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곤 합니다. 자, 근데 과거에 마포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지금 3번 붙었나요? 4번 붙었나요? 3번 붙었죠. 3번이요? 네. 이 서울 마포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재밌는 지역입니다. 왜냐면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2년 총선 때부터 지난번 총선은 예외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지역을 이기는 정당이 제1당이 된 아주 중요한 네, 지역이죠. 네. 그런데 17대 때는 이 강용석, 정청래 두 분이 맞대결을 해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역풍이 있었기 때문에 탄돌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초선들이 많이 열린우리당에서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18대 때 리턴 매치 다시 한번 맞대결을 하는데 그때는 한나라당의 강용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네, 정청래 의원이 원외로 밀려났고요. 19대 때는 바로 총선 직전에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 때문에 이 강용석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제명이 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김성동 그 위원장이 공천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민주당 소속으로 정청래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무소속 강용석 전 의원 이렇게 3자 대결을 벌였는데요. 당시에 무소속 강용석 전 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3% 득표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총선 때도 다시 한번 대결을 하고 이 사람들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벌써부터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은 김성동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천을 누가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강용석 씨가 과거 방송에서 내 꿈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요, 1979년도에 국회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 10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제명안이 올라간 게 헌정사상 딱 2명인데 한 분이 그분이고 또 한 사람이 접니다. 대한민국의 45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족들이랑 그냥 외국 나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뭐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자, 조수진 차장.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곡절을 겪기도 했는데 뭐 가족들도 사실은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의 관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 역경 이렇게 쭉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 자, 결국에는 19대 때 낙선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네. 자, 가족들 얘기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 강용석 전 의원의 처가가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예. 그 장인은 윤재기 전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그 장모 되는 분은 굉장히 그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 장모가 왜 유명하냐?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름다운 재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 네. 이 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연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박 변호사가 이 박 시장이 사무처장을 맡았던 시절에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특히 강 의원의 장모인 홍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아름다운 재단을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윤재기 전 의원, 이 장인도 함께 이 참여연대 산하의 경제개혁센터에서 함께 일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가까운 사이. 그러네요.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예. 네. 자, 근데 과거에 이렇게 고소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강용석 전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고 선후배죠. 그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때 서울대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선후배기도 하고 또 법조인 선후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용석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처음 나왔을 때 저격수를 자임을 합니다. 이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했죠. 예. 이 시기가 바로 이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이 된 뒤였는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한나라당을 도움으로써 어떤 다음 총선에서 조금 공천을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예. 자, 이 부인의 남동생이 MB 처조카와 결혼을 했군요, 또. 네. 예. 뭐 가족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경기고등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경기고등학교 선배인 그러고 장인의 가장 친한 정치인을 계속 공격을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 예. 뭐 이런 곡절이 뭐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공세를 펴는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이요. 글쎄 조준희 사장께서 설명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돌파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예.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굉장히 좀 제명당할 위기에도 제명도 당했었고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당의 가장 주적인 박원순 시장을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원석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저격수로도 사실은 맹렬히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쭉 드는데 장인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을 저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집에 가서 어떻게 혼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윤정희 기자, 네. 과거에 이 강영석 씨가 법무관 시절에 네. 또 구설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네,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요? 네, 예. 1995년 이야기인데요. 네.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군복무 중이었어요. 공군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중위로 있을 때 항공기 기름 유출 수사를 하면서 그때 수사를 대상이었던 병장 등 이 사병 2명을 사실대로 말을 하면서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정도로 저렇게 이슈가 됐던 일이 나중에도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 암흑의 병장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판사로 임용될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리곤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만들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법 쪽에서 그때 유명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검찰관, 이 법무관으로서 어떤 사병을 폭행했다. 이 사건이 굉장히 그 파란을 불렀었고요.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이 강 의원이 원래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돼서 나중에 정계 입문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어그러졌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용석 전 의원이 이 사건에 나온 강용석 중위가 강용석 전 의원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18대 국회에서 벌어지자 그거 나 맞다. 이렇게 예. 시인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이분이 어쨌든 정치적 야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강 의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왕이다. 또 성희롱 발언 이런 이미지로 원래 그러니까 악명이 좀 높은 이미지였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그 악명을 유명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탈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특히 그 주부층의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똑똑한 하버드생이 말도 잘한다. 하버드대생 출신이 말도 잘한다 해서 어떤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예. 실제로 어떤 저러한 지금 많은 과거서부터 누적된 어떤 도덕적 이미지 이런 것들과 전부 해서 과연 정청래 의원의 독설 또는 막말 이미지와 강용석 의원의 저렇게 혼재된 이미지가 마포에서 한판 붙을 때 어떤 선택을 마포 구민들이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권력을 향한 의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민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아마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